네, 지난번에 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2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관찰한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비단 이 세 가지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편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제가 발견한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총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기가 있어요. 마음의 생기. 이 마음의 생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보통 사람의 눈빛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사람의 대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이죠.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일단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총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지 또한 이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그 대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마음의 생기를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생기라는 거는 우리 보통 생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제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생기가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약간 뜨거운 분이 있고 좀 약간 편안하면서 따뜻한 분들이 있는데 이 뜨거운 거랑 편안하면서 따뜻한 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마음에 생기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온도가 좀 높죠. 마음의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뜨거운 것과 따뜻한 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삶은 뜨거운 삶보다는 따뜻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뜨거우면은 어때요? 보통 여러분이 일단 커피나 이런 걸 마시려고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탔어요. 머그컵을 딱 드는데 여기 뜨거워요. 그래서 컵이 뜨거워요. 그럼 어때요? 딱 뜨거워하고 이렇게 놓치죠. 근데 따뜻하면 어때요? 아 따뜻하네? 아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컵을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잡죠.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어떤 인생은 뜨거운 삶보다는 따뜻한 삶입니다. 이렇게 뜨거우면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약간 본인이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음에 생기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죠. 보통 온도, 따뜻한, 뜨거운 그런 온도가 전달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생기는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스카이캐슬 이런 거 드라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스카이캐슬이 여러 가지 뭐 인물의 심리나 여러 가지 단서나 이런 스토리 플롯의 촘촘한 이런 연결 정도 뭐 이런 것도 인기의 한 요인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스카이캐슬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상류사회, 뭐 무슨 피라미드 이런 주제들이 사람들이 다 그런 욕망 갖고 있잖아요. 내 자식은 뭐 잘났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직업 커리어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이런 욕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욕망을 가진지를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깡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이제 욕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 나에게 주입한 타인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은 집에 살면은 그게 행복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타자의 욕망을 쫓다가 결국 우리 스카이캐슬의 멤버들처럼 이제 멘붕에 처하게 되죠. 멘붕.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되게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멘붕에 처하게 되죠.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멘붕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면서 뭔가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정체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여러분들 꼭두각시들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일단 눈에 총기가 없죠. 눈에 생기가 없고 무슨 동태 마냥 되게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마음의 생기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마음의 생기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신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그런 거에 앞서서 막 이건 안 돼, 이거는 오라, 이게 더 우월한 욕망이야, 이거는 열등한 거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기를 정말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찾아가고 그 욕망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마음의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본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생기가 아주 넘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사실 인생 한 방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한 방이라는 게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막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뭐 상사한테만 되게 깨지고 막 되게 그 출퇴근 콩나물 시루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은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이러면서 스스로 되게 인생이 정말 한탄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또나 이게 사면서 이제 한 방 이렇게 탁 되면 이제 내가 이거 때려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요, 그런 요행의 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든 꾸준해요. 그러니까 뭐든 꾸준하고 시간과 노력 없이 되는 게 없다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관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지속해요. 그리고 이 일관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의 힘을 믿어요. 인생 한 방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타고난 머리나 천재성 이런 거보다는 꾸준한 것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막 되게 가진 것도 많은데 성실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 이런 사람이. 근데 보통은 약간 머리가 좋으면 약간 자기 머리 좋은 거 믿고 약간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기 쉬운데, 그 제 주변에도 가까운 분이 한 분 이런 분이 계세요. 머리도 좋은데 엄청 성실하기까지 해서 조금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보면 약간 움찔움찔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보면 주변에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보고 배울 게 많다. 막 이분이랑 얘기하면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타에 정말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 귀감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 제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 약간 그런 분이에요. 참 이런 분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쵸? 마음의 생기도 있고 꾸준해요. 또 계속 성실하게 행동하고, 또 메타인지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 여러분 요새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꽤나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는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밖에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아는구나,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게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 무모한 짓을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발달됐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평가절상하죠. 그러니까 뭐 과대하게 막 내가 이거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파악하거나, 또는 뭐 내가 뭐 이런 거 해서 잘 되겠어. 내가 그냥 하던 거나 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을 이렇게 보이죠, 보면은. 근데 이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은 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고려해서 무언가를 하지, 막 충동적으로 뭐 일을 막 저지르고 막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랑귀 막 돼가지고 남의 막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이거 하면 잘 된대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도 굉장히 빠르고 좀 무모한 짓을 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한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된 무모함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맹신하지도 않고 쉽게 빠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낮게 보지도 않고 지나치게 높게 보지도 않고 딱 객관적으로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쵸.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나에 대한 객관화가 딱 잘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막 하면서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에 빠르게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동과 전략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 항상 체크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보면은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남말 진짜 안 듣고 막 자기가 생각한 것만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물론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이런 주관이나 이런 뚝심이랑 이런 거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면은 이거 봐도 진짜 무슨 마치 이제 불 속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짓인데, 누가 봐도 본인은 그게 막 잘 될 거라고 믿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사리 분별 잘 안 되는,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1편에서 3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2편에서는 3가지 또 역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일단 마음의 생기가 있다 했어요. 그 마음의 생기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게 살 때 나타나는 게 마음의 생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은 인생 한 방보다는 꾸준함의 미학을 신봉하는 분들이다. 뭐든지 꾸준히 계속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메타인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상황도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주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게 용이하다라는 거. 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행동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행동 패턴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이뤄낸 이런 많은 이제 인류의 보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이런 업적들이며 여러 가지 인류의 뭐 진보 발전도 결국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행동 패턴이 만들어낸 산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이런 인간의 정신과 행동 패턴이 남아있으면 다시 그 모든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벌써 1월이 거의 뭐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12달 중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갔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2019년 한 해는요, 여러분이 정말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신과 행동 패턴을 여러분 몸에 그러니까 익히고 이렇게 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한 해가 됩시다.